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OCMTV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코로나 관련된 소식, 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마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그 2021년 미국에서 그 대테러리즘 센터, 그다음에 FBI, 미 국토안보부 여기서 공동으로 작성한 그 내부 문건이 이번에 그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 코로나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 또 마스크 착용 정책 이런 데 의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한 사람들을 그 국내 폭력적 극단주의자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테러리스트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기 팬데믹 또 사기 그 코로나 백신을 이제 알려온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전문가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뭐 음모론자, 반과학주의자, 사회 부적응자, 뭐 비전문가, 돌팔이, 뭐 또라이, 뭐 하여튼 엄청난 그런 그 소리들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그 국내 폭력적 극단주의자 이 정도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사태 터지고 2020년 때 터지고 그동안 했던 건강 방송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팬데믹 관련된 포스팅 뭐 제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나 그래서 많은 정말 패친들이 떠났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뭐 이러면서 물론 이제 또 새로 그 눈이 좀 떠지시고 열린 마음 갖고 계신 또 새로운 패친들도 많이 제가 이제 만나게 됐지만 어쨌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벌써 2025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진실은 시간이 걸리고 또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모든 특히 의료 건강 관련된 그런 소식들 예, 여러분들이 잘 필터링 하셔서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잘 생활에서 또 실천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는 예, 그런 계기들이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뉴스는요. 그 미국 CDC 예방 접종 스케줄에서 이번에 아동과 임신부 대상 코로나 백신을 빼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한편으로 조금 씁쓸한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동하고 임신부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이 백신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뭐 기저질환자, 만성질환자 또 아이들 중에서도 좀 면역이 약한 애들은 계속 레코멘드 한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것도 빼야 되죠. 오히려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들이 코로나 백신 맞으면 더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부작용에 시달릴 위험성이 높아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서만 지금 그 정책이 바뀌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무조건 다 맞아라 이제 그런 정책에서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좀 좋은 소식이라 해서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다음 소식은 이 RFK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그 마하 그렇죠? Make America Healthy Again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이 캠페인이 이제 100일을 맞이하여서 이번에 그 73쪽짜리 73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쭉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뭐 건강 이슈를 다 담진 않았지만 이 정도 리포트면은 그냥 일반인들이 읽어보면 와 지금 미국이 남녀노소 정말 그 특히 이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 너무나 많고 이 미국의 건강의 이 문제, 보건 정책의 문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리포트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특히 아이들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이제 부적절한 식습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식습관이 지금 이 초가공식품, 가공식품보다 더 가공한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이 먹으면서 영양소 결핍, 또 칼로리 섭취 증가, 유해 첨가물 노출을 지금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들 칼로리 섭취의 약 70%가 이런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비만, 당뇨병, 또 기타 만성 질환으로 악화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어린이들은 점점 더 많은 합성 화학 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발달 장애, 만성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규제 체제는 화학 물질과 다른 노출 요인이 서로 그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야 되고 더 그 규제를 철저하게 하고 또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잘 시행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신체 활동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 그러니까 미국 어린이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신체 활동 부족. 그러니까 운동하는 애들은 하지만 뭐 많은 아이들이 그냥 게임하고 집안에만 머무르고 그런 이제 신체 활동이 부족한 거, 또 너무 스크린 활동이 많은 거, 그죠? 그다음에 수면 부족,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 스트레스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만성 질환과 정신 건강 문제로 악화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약물 복용.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약물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이 추세가 정말 의료 연구, 또 규제, 또 실제 그 행정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해 충돌. 그러니까 제약사가 뭐 다 모든 보건 정책 다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치료, 또 장기적인 건강 위험까지 이 과도한 약물 복용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백신 관련된 내용도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그 아동 백신 접종 일정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만성 질환 간의 연관성, 또 백신 부작용의 영향, 백신 접종 일정 그 개발 과정에서 또 이해 충돌, 이게 마찬가지죠. 제약사가 CDC를 거의 주무르다시피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 그죠? 특히 백신 접종 그룹하고 플라시보, 그러니까 가짜 백신을 맞은 그룹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임상 시험, 그러니까 백신 안전성과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엄격한 임상 시험 설계, 또 실제 위약 사용, 그 가짜약, 그리고 더 큰 표본 크기, 그리고 더 오랫동안 추적 기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DC 아동 백신 일정표에 포함된 그 수많은 백신은 참가자도 굉장히 적고 또 일부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무해한 위약 대조 시험 그 임상 실험이 거의 없고 안전성 모니터링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계획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약사, 식품업계, 화공업계 이런 그 업체들한테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실천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런 자세한 그 리포트, 특히 아이들 건강 관련돼서 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거고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드린 이 미국 아동들의 지금 현실, 이거는 뭐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국도 백신 많이 맞고 부적절한 식습관, 환경 물질, 또 신체 활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과도한 약물 복용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도 이번에 뭐 또 정권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좀 좋은 국민들을 위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그런 새로운 업데이트가 많이 된 의료 정책을 잘 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수는요. 그 이번에 미 보건복지부가 모더나가 지금 임상 시험 중인 조류독감 백신 연구비 7억 6천만 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더나가 임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 그 보건국에서 볼 때는 아직도 이 백신 개발 투자 이게 과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미 보건복지부 대변인 그 앤드류 닉슨이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연구비 지원을 중단한 거는 그냥 이 백신 효과가 없어서 그 이슈에만 그치는 건 아니고 안전성, 그다음에 신뢰성, 그리고 그 백신 제조사에 대한 신뢰, 또 그 제품에 대한 신뢰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 RNA 기술이 아직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바이든 정부, 그렇죠? 그 전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그 메신저 RNA 기술에 대한 확실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숨기고 그 수많은 세금, 그 엄청난 세금을 그 이런 위험한 백신 연구에 자금을 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이번 행정부에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신저 RNA 그 백신을 그 기술을 이용한 백신의 문제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 방송 들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뭐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도 있고, 이걸 확실하게 더 검증을 하자,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뭐 5천억 원 투입해서 또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진짜 전문가들이 절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서는요, 또 시작. 그 이번에 존스 홉킨스 연구소에서 미래 팬데믹 가상 시나리오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2026에서 2028년 사이에 이런 또 팬데믹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가상이죠, 당연히 시나리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2025년 10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급성 호흡기 신드롬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서는 그 SPARS라고 SPARS. 이제 이게 또 감염이 시작돼서 뭐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효과적인 약이랑 백신이 뭐 부족해져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래서 그 내용이 2020년 팬데믹하고 이제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19년 그죠? 2019년 10월에 뉴욕에서 이런 가상 그 미래 팬데믹 가상 시나리오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리고 2020년 1월에 빵 터졌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뇌피셜이나 아직 뭐 제 생각에는 모르겠지만 2025년 10월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한 번씩 다 겪어보셨으니까 어떻게 하실지를 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서는요. 이건 조금 그 심각할 수 있는 그런 뉴스인데, 이번에 그 미국 행정부가 그 팔란티르라는 테크 기업하고 계약을 맺고 미국 내 모든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실은 그 뭐 새로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그 전부터 활동을 했고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 그 불법 그러니까 불법 이민이죠. 이민도 아니고 사실 불법 체류자들 그 미국에 그 불법으로 들어와서 지금 막 놀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이제 추방하는데 그 ICE 국토안보부 그다음에 그 이제 관련된 행정 이 부서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낼 때 이 팔란티르 테크 기업에서 여러 가지 그 소스들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그 AI 기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첨단 테크 기술을 사용해서 개인의 금융 정보, 쇼핑 활동, 직장, 학교, 의료 기록, 그다음에 SNS 활동, 또 체류 신분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이제 AI가 분석하죠. 이런 거 엄청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연방 정부하고 여러 그 연방 정부 내 기관들이 이 내용들을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거고요. 그죠? 감시 통제 사회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마가 또 트럼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똑같은 우리의 저 자유, 그렇죠? 보장이 되지 않는 사회로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를 표현하고 있고, 이 팔란티르 회사의 그 CEO죠. 그 사람이 그 지금 미 부통령 JD 벤스의 거의 뭐 그 조정하는 뭐 하여튼 이제 한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다 우리가 속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진행될지. 그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백인들 특징이 그 자신의 어떤 자유 이런 거를 이렇게 함부로 침해하고 이런 거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시위도 하는 거고. 네, 아직 미국은 조용히 하지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서는요. 그 FDA에서 올 가을철 대상으로 모더나 M 넥스파이크 코로나 백신을 이제 승인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조류독감 백신은 마더나 그 연구비 취소시켰는데 이 코로나 백신은 또 승인을 한 거예요.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런 말이 표현하기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그 뭐 우연인지 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백신 이름이 그 M 넥스 스파이크. 근데 거기서 넥스 NEX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죽음이란 뜻이고 헬라어 옛날 그리스어로는 시체란 뜻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죠? 제 생각에는 이제 승인했으니까 이제 이거 팔아먹으려고 또 막 대대적으로 그 캠페인을 벌이고 하겠지만 뭐 강제 접종 정책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RFK 주니어가 이제 그런 쪽을 워낙 옛날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메신저 RNA 방식의 그 백신이 문제가 많다는 걸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또 승인한 거 보면 그 마하 운동의 취지하고 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예,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아야지 뭐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 그다음에서는 요건 또 좋은 뉴스. 그 미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그 영양학을 의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의과대학 여기에다가 연방정부 보조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마하 운동의 이제 그 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의대에서 영양학을 전혀 배우지 않죠, 그죠? 제가 아는 의사들도 물어보면 뭐 하나도 모르고 뭐 배워봤자 한 학기에 뭐 한 그 3학점짜리 정도, 거의 뭐 그 영양학의 뭐 내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뭐 아무 그 쓸 수도 없고 실제 임상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뉴스는 정말 좋은 뉴스고, 오히려 그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의학이나 뭐 영양학 이런 관련된 책이나 영상 보시는 일반인들이 의사들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이제 봐야 되지만,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있다면, 의대만 국한시키지 않고 유치원부터 정말 일반 대학까지, 그죠? 모든 초중고 학교까지 확대해서 이 영양학을 정말 가르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또 영양학도 일반 영양학은 또 조금, 그러니까 주류 영양학은 조금 틀린 내용들도 많아요. 아직도 뭐 예를 들면 뭐 적색류가 암을 일으킨다, 뭐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이 뭐 심혈관 질환, 뭐 암, 그런 또 소금 무조건 짜게 그러니까 소금 섭취를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주류 그 영양학에서 가르치는데 그건 사실 다 잘못된 거죠. 하여튼 또 뭐 어떤 식으로 그 커리큘럼이 짜일지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 가리켜서 의사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한테 그런 다이어트 좀 권고도 하고, 그렇죠? 약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서 한국도 이런 것들은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게 밈인데 그 파이저 그 리워드 카드, 뭐 한국에서는 포인트 카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9번 맞으면 접종하면은 한 번은 공짜로 묻어주겠다. Free barrier. 재밌는 밈이라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들 알아봤는데 계속해서 본인들 건강 또 가족들 건강 잘 지키시고, 뭐 의료 정책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잘 올바른 정보를 잘 이렇게 취합하시고 항상 그 비판적인 시각, 그렇죠? 열린 마음, 이런 태도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